교수님께서 20년 전에 조경을 하셨잖아요. 네. 그때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20년 전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뭐 조경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지금 현재 조경이 발전할지 성장할지를 예측하셨나요? 뭐 예측했다 그러면 거짓말이고요. 어떻게 보면 본능적으로 저는 감사하게도 깨닫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고, 제가 처음 조경을 배울 때, 학교에서 배울 때, 학문적으로 배울 때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는 정말 이렇게 제가 직접 나무를 다룰 때는 이렇게 역동적이고 생명감이 있고 한데요. 근데도 학교에서 배울 때는 왜 이렇게 죽은 나무를 마치 죽은 학문을 배우는 느낌으로 너무 건조하고 지루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공부는 취업을 하면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직장인 거기서 정말 바닥부터 식물과 흙과 이런 것들 만지고 부딪히면서 그렇게 배울 때, 그때 흙 냄새, 또 흙의 부드러움, 나무의 여러 나무 잎, 뭐 여러 가지 식물을 통해서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됐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특히 첫 번째 회사에서 소규모이긴 하지만 직접 나무를 시공하고 관리하면서 또 제가 심은 나무가 자라가는 과정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배웠던 것들을 통해서 뭐 미래를 내다봤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 업무를 통해서 제가 나중에 맡게 된 업무가 조경 관리 업무였습니다. 예. 그래서 조경 관리를 하면서부터 어떻게 보면 조금 미래를 내다보는 느낌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갖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맡았던 그 조경 관리 대상 분들은 대부분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때 갔던 곳들이 대부분 분당의 고급 빌라 아파트들 아니면 부자들이네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뭐 거의 사회적으로 더 이상 어떤 뭐 부러울 게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의 집과 화분, 뭐 조경들을 관리했었습니다. 그때 보면서 그분들의 삶의 여유와 또 사고 방식을 보면서 그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식물과 조경이 마치 부의 상징인 듯하게 저에게 느껴졌었습니다. 그래서 뭐 가깝게는 우리 멀게 있는 우리 선진국들만 보더라도 그들의 삶에 식물과 자연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함께 하는지를 보면 미래에 우리가 결국은 발전하고 또 잘 살게 되었을 때는 이러한 조경과 식물이 보편화되고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또 그러한 조경이 되겠구나, 되지 않을 그렇게 저도 모르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조경이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잖아요. 네. 멋있게 보이는 거. 네. 근데 사실 굉장히 네. 노동 같은 노동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네. 이렇게 노동이지만 20년 동안 노동 힘든 그런 조경업을 하는 길로 네. 쭉 얘기로 하셨던 특별한 뭔가 이유 아니면 능력, 네. 노하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이 이렇게 끌고 오셨습니까? 사실 노경은 그 속된 말로 노가다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질문하면 사실 곤혹스럽기도 한데요. 뭐 노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근데 그때 흘리는 땀과 노력이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과 부대끼고 또 나무와 부대끼면서 그 만들어내는 그런 작품 활동이라 그럴까요? 뭐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솔은 반드시 현장 경험을 하지 않으면 저는 그 이솔이 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흙과 나무를 만지면서 결국은 나무와 자연이 좋아져야겠죠. 그래서 자신이 손길이 닿은 나무가 어떻게 세이브되고 있는지 반드시 경험하고 좋아져야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동이 필요합니다. 요즘 그린이라는 키워드가 글로벌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분야에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초보자 및 조경을 시작하려는 사람이나
다른 분야 전공자들에게 하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그리고 또 이거는 개인적인 질문이지만 대표님께서 다시 적용을 시작한다면 어디서부터 다시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과거에는 조경가들이 사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특히 적어도 저에게는 그랬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경을 공부하면서 또 공부할 때보다 오히려 조경을 현장에 가보면 인테리어, 건축, 또 전기, 페인트까지 모든 분야가 걸쳐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전혀 모를 때는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또 뭐 우습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조경 관리하는 가정에 가서는 어떤 때는 커튼도 고치고 믹서기도 고치고 밥솥도 고치는 저에게 고쳐달라고 하고, 또 어떤 데는 기적같이 또 고칠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다방면에 팔방미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뭐 지금은 사실은 그럴 수는 없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적으로 혜택이라면 혜택을 누렸던 게 뭐냐 하면, 저는 시공 전문가이면서 또 디자인과 계획, 관리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그런 계획과 설계를 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뭐냐 하면, 제가 운 좋게도 처음 조경회사가 이러한 시공, 관리, 매장까지 모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조경회사에 취업을 앞두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는 이런 관점에서 시공, 관리 이런 부분들 모두 경험할 수 있는 직장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마 시공과 조경 관리까지를 다 경험하고 나면 이제 자신의 전문 분야, 진짜 자신의 전문 분야를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시공에 대해서, 시공을 통해서 나무와 흙에 대한 경험은 저 개인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저희가 하고 있는 조경 분야에서도 제가 이솔들이 하고 있는 이 조경 분야에서도 그 경험들이 지금에 많이 바탕이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벽면 녹화, 이 틈새 시장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직원들이 뽑을 때도 저희는 다른 분야 유경험자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틈새 시장을 찾고 또 창조원답게 재창조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저희에게는 있습니다. 뭐 모두가 그렇지만 지금은 멀티가 되어야 되고 융합되고 재창조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조경 분야에도 그러한 사회적 현상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벽면 녹화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하는 화분, 말하는 반려식물,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요즘에 뭐 나중에는 식물 전문 음악가, 식물을 위한 음악회, 뭐 식물 전용 호텔 뭐 나오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 뭐 저는 또 그렇게 내다봅니다. 또 질문하셨는데, 이제 만약에 제가 조경을 다시 배운다면, 배운다면 저는 아마 미술을 함께 하지 않았을까. 미술이요? 네. 왜냐하면 조경은 결국은 비주얼입니다. 그 미술을 통해서 경험된 것들을 현장과 또 클라이언트에게 설명되어질 때 저희 한계가 사실은 그때 많이 드러나더라고요. 제가 갖고 있는 생각과 계획과 이런 디자인들이 표현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아쉬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림을 그리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주로 그리는 그림들이 어떤 그림이냐 하면, 저희가 시공했던, 저희가 관리하는 나무들 사진을 찍어서 그리고 있는데요. 그 그림을 그릴 때, 이 나무들을 볼 때, 내가
관리했던 나무, 또 병충해로 고생했던 나무 가지, 또 자를까 말까 고민하다가 남겨줬던 가지, 그리고 상처들, 이런 것들이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무를 새롭게 보는 정말 새로운 경험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제가 조금 더 이제 실력이 쌓이면 이 나무 그림을 그려서 저희가 시공한 클라이언트의 집에 그림을 그려서 그분들에게 선물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시공한 정원을 그릴 때는 정말 꼭 해보라고 제가 우리 후배들에게, 직원들에게도 또 다른 누군가 이 영상을 보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꼭 추천하고 싶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림을 언제부터 배우셨는데 이렇게? 예, 뭐 제 말만 들으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지만 네, 4-5개월 되었습니다. 4-5개월. 네, 4-5개월 만에도 네. 이런 놀라운 깨달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꼭 그림 좀 줘보세요 한번. 네, 그러겠습니다. 영상 네. 탈 때 한번. 네. 어떤 그림인지 정말 궁금하네요. 네.